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몇 년 안 돼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먼저 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6살 때라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늘 다투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시고 늘 술을 드셨고 그 후에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희미하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워낙 아버지의 품행이 그렇다 보니 전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웃들도 외면하셔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도 늘 꾸중을 듣고 그런데도 술을 못 끊으시고 나중에 간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전 어린 나이에 떠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지만 단 한 번도 다시 찾아오시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몸이 점점 나빠지셨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노안으로 잠자듯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 고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부도 잘했고 할머니가 사놓았던 농가 밭이 개발되느라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인심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서울은 정말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었고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도 서먹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리도 할 줄 알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서 지내기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는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아하고 말수가 적은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과 옆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쑥스러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과잠바를 입고 있길래 말을 걸었더니 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시작이 되었고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나갔습니다. 여친은 집이 지방이라 학교 근처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요리도 해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사귀면서 여친은 조근조근 하고 싶은 말도 하면서 점점 활달해져 갔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또 저를 많이 위해주고 생일이 아닌데도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아직 여친인데 전 마치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포근했고 아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변 친구들이 너무 깊게 빠지는 것 아니냐, 여친이 너의 속사정을 알면 떠나갈지도 모른다며 걱정을 하자. 사실 저도 그 점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둘 다 젊은 나이라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으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며 예쁘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 기일이 다가와 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선뜻 같이 동행을 하자는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전 좋아서 같이 절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사찰의 둘레길도 걷기도 하면서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만난 지 10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미루고 싶었지만 나중에 헤어지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병무청에 알아보니 공익근무 요원으로 징집된다는 말에 안도를 하고 계속 여친과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셈이었죠. 다행히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입한 아파트도 있었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 있어서 결혼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거라서 서로의 감정도 확인한 이상 프로포즈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집안이 부유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 내려가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졸업하고 취직한 후로 미뤘습니다. 여친은 미대를 다녔기에 졸업작 품전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 역시 복학 후에 공부를 하느라
정말 몸이 축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늦게 시작한 탓에 공부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2주에 한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간간히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가끔 여친 어머니가 오셔서 반찬도 주고 가시고 들르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인사드리는 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여친에게 시험에 합격한 후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 복무도 끝났고 이젠 학교 CPA반에 들어가 공부하는 일만 남아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여친은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야식을 사가지고 오곤 했었죠. 저희는 정말 사랑했고 결혼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죠. 큰 다툼도 한 번 없이 1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넘어가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망설임 없이 쭉 함께 하기로 말이죠. 졸업반이 되자 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 목표였던 합격 데드라인이 그해 말까지였기 때문이었죠. 1차 합격은 했는데 2차까지는 아깝게 못 붙고 해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친은 더 잘 될 거라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성장했던 터라 마치 엄마나 누이처럼 포근한 그 품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한 해가 가고 저는 최종 합격을 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탔습니다. 수석 합격이었으니까요. 정말 기뻤습니다. 시험에 붙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여친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여친이 퇴근하고 저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고 저는 고마움을 키스로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둘만의 만찬을 가졌고 처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마친 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를 준비해서 여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설레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그랬는지 더욱더 긴장이 되었죠. 여친은 제가 그런 것을 알아서 너무 그러지 말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친의 어머니가 절 보며 인사를 하는데 6살 때 헤어진 저희 엄마가 서 계신 겁니다. 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친의 어머니도 절 알아보신 겁니다. 아버지는 재혼한 남편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서 여친을 낳은 거고요.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동안 전 무슨 정신으로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었고 최대한 모른 척, 반가운 척 연기를 하면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여친을 남겨두고 전 서울로 올라왔고 혼자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의 어머니, 제 생모가 절 찾아왔습니다. 제발 헤어져 달라고 부탁 아닌 사정을 하더군요. 그것도 펑펑 울면서 말이죠. 지금에서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친은 이복남매라며 결혼이 가능하겠냐며 딸은 설득을 해볼 테니 저더러 먼저 이별을 고하라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친을 버리다시피 하고 떠나야 하는데 전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전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고 해외 연수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여친에게 기다려달란 말 못하겠다면서 홀연히 떠났습니다. 여친은 제발 곁에 있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전 사연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랬을 뿐입니다. 제 생모는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결국 저와 아버지를 버렸고 이제는 딸의 앞길을 막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미국에서 버텼고 석사를 마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 여친이었던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기슭으로 추락을 해서 직사를 했다는 소식에 펑펑 울었습니다. 생모는 그 이후 또 이혼을 했고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버리고 제 여친까지 그렇게 만든 어머니를 용서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임종을 지킨 후 전 입사 동기인 같은 회계사를 만나고 사귀고 있습니다. 옛일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제 여동생은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